여주인공이 환생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부가의 도련님과의 결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다. 오히려 혼약을 속셈 많은 의붓동생에게 양보해버렸다. 여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전생에서 남자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에 시집간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남자의 작은아버지에게 고의로 치여 목숨을 잃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야 자신이 단지 누군가의 대체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부가의 노인장이 세운 규칙이 있었는데 남자가 결혼한 지 한 달만 지나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작은아버지는 그의 성공을 막기 위해 여주인공을 무정하게 치어 죽였다. 여주인공이 진실을 알고 죽도록 작은아버지는 녹음된 음성까지 들려주었다. 我爱的人一直都是神婉儿，我对神情婉做的一切，也都是为了保护婉儿。一旦拿到继承权，我会立刻与神情换灵魂，取婉儿过河。 그제야 여자는 자신이 그저 이용당한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원망과 억울함을 품은 채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자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자신에게 결혼을 양보하라고 강요하던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전생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회유해도 절대 동의하지 않았었다.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1억 현금으로 혼약을 사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자가 떠나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부가에서 지목해서 결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녀라고 말했다. 이제 3일 후면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비밀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자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다. 그래서 여자는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싸며 이 역겨운 집을 완전히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때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여자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본 남자는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부가로 가져갈 물건들이라고 둘러댔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그는 여자에게 내일이 웨딩 촬영을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절대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자 남자는 의부셔 동생도 함께 데려가서 조언을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여자는 전생에서 반지를 고를 때나 웨딩 드레스를 선택할 때나 남자가 항상 의부셔 동생을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다. 겉으로는 그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두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은밀한 관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의부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여자의 손을 놓아버렸다. 이 작은 행동으로 여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날 두 사람은 웨딩샵으로 가서 사진 촬영을 했다. 그런데 여자는 카메라 앞에서 웃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남자와 거리를 두려는 듯 했다. 이런 모습을 본 남자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둘의 웨딩 촬영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여자가 오늘따라 무언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막 물어보려는 순간 의부셔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은 촬영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언니에게 포즈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나섰다. 남자로서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자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의부셔 동생이 남자의 무릎에 앉는 것까지 그냥 내버려뒀다. 이 상황에 남자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이 불안감은 곧 의부셔 동생의 유혹적인 행동에 흩어져 버렸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키스하려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을 던져 깨뜨린 채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를 본 두 사람은 서둘러 뒤따라 나갔지만 오랜 시간 찾아 헤맸음에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의부셔 동생은 일부러 각자 따로 찾아보자고 제안했는데 그녀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갈아입은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의부셔 동생은 즉시 다가가 도발적인 말을 던졌고 这还没演完呢，爸说了，你要把结婚前所有流程全部。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의부셔 동생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리고 이 장면은 뒤늦게 도착한 남자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남자는 달려와서 여자가 사진 찍으며 소란 피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부셔 동생까지 괴롭힌다며 화를 냈다. 정말 철이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남자는 즉시 여자에게 의부셔 동생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여자가 사과할 리 없었다. 말을 듣지 않자 남자는 손을 들어 여자의 뺨을 때렸다. 我打沈婉儿那巴掌，你也替她还了，我可以走了吧？ 그러나 남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반드시 여자에게
왜 의부셔 동생을 때렸는지 해명하라고 다그쳤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의부셔 동생이 갑자기 여자의 감정이 무너진 틈을 타 일부러 뒤로 쓰러졌다. 이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남자는 몹시 안타까워하며 급히 의부셔 동생을 안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떠나기 전 남자는 여자에게 의부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부셔 동생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자 남자는 곧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여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왔다. 사람들을 시켜 그녀를 바닥에 억눌러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여자의 애절한 애원도 무시한 채 직접 그녀의 머리카락을 엉망진창으로 잘라버렸다. 마치 전생에서 산산조각난 그녀의 인생처럼 말이다. 밤이 되어 여자는 가까스로 가발을 찾아 화장을 마쳤다. 바로 그때 남자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남자가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작은아버지가 회사 기밀을 엿듣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는 매우 기뻐했다. 이는 여자가 시집온 이후로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그는 여자에게 낮에 그녀를 때린 이유가 그녀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는 반드시 그녀에게 잘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你曾在我最脆弱的时候给了我活下去的勇气，这份恩情如今彻底还清了。明日你大可以放心的去迎娶沈婉儿，希望这是你真正想要的。 한편 후가의 노부인은 작은아버지가 체포된 것을 알고 매우 다행스러워했다. 아들이 신부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아들이 사실 진작부터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만 아들 자신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일 결혼식 이후 아들이 자신이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지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결혼식 당일 여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캐리어를 끌며 남자가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그와 스쳐 지나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는 눈앞의 신부가 바로 그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막 다가가려던 순간 발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밟게 되었다. 주워서 확인해보니 자신이 그 여자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그 순간 조금 전 스쳐 지나갔던 장면이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